일단 오늘 그 정규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했는데 자꾸 이제 댓글로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7광구 관련된 얘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한일회담 내용 중 안에서도 7광구 관련된 논의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종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 쪽 언론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논의 요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개발 안 하겠다는 거야. 시한 넘기고 나서 단독개발. 거야. 당연하지. 나 혼자 할 거야. 난 중국이랑 둘이 하지. 너네하고는 안 할 거야. 뭐 요런 식으로 아마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러겠지. 야, 한국 이제 막 갔어. 저런 애 있는 동안 우리끼리 다 헤쳐먹자.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한일 회담 관련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용공 배상 문제 한국이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그다음에 통내 그러니까 자유왕래 이런 부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소미아 복원과 함께 미사일 관련된 정보 최우선 제공한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일본에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어디서도 발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자료를 찾았어요. 한중 회담에서 무슨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10분에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우린 북핵 문제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말 안 해줬다. 요렇게만 끝났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정상이 얘기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아마 그 공산당 판공실에서 뭐가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실무진 사이에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이제, 민간 교류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매우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급 실무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그리고 양국 간의 1.5 트랙 대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라든지 해당돼 있는 그 사업체들을 직접 연결해가지고 관하고 민하고 1.5로 갈 수 있는 그동안은 서로 고위급들이 공무원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을 합쳐놓은 이런 형태의 대화 체제를 구축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중 그 자유무역 협상 2단계 협상을 마무리를 짓자. 이게 뭐냐면 서비스 부분에 대한 협상이에요. 서비스와 투자 부분.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 이제 진척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양쪽의 서비스 교류,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컨텐츠 교류부터 시작해갖고 뭐 인력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부분에 대한 개방까지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쪽에서는 그 사드로 인해서 있었던 한한령을 직접적으로 풀고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는 내용은 서비스 투자 부분에 대한 2단계 협상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양쪽의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부터 시작하고 여러 부분이 서비스예요. 교통이라든지 이런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하고 그 다음에 양쪽 국가에 서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중국 자본이 제대로 몰려올 수 있는 아마 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첨단 제조, 아마 반도체 얘기겠죠. 빅데이터, 그다음에 녹색 경제 분야의 협력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정치화하고 안보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 편 든다고 해갖고 미국 제재에 동참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핵심 공급망에서 지금 뭐 반도체 배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중 뭐 수출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핵실험 자제라든지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힘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북한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돈은 네가 써라는 거지. 네가 돈을 충분히 쓰면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하고 한 얘기하고 미국하고 한 얘기하고 틀립니다. 미국이랑 얘기했을 때는 중국 아니고요? 이게 중국이 우리랑 얘기했을 때랑 바이든이랑 얘기했을 때랑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틀렸다고. 대화의 방향이 틀렸다고. 바이든이랑 얘기했을 때는 내가 그 얘기, 그러니까 핵실험 못하게 해달라. 똑같은 요구를 한 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반도에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이.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근데 지금 시진핑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 경제 교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방화하고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니네 담대한 구상에 대한 실현을 직접적으로 해라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는 개방화 비용 400조 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40조씩 10년. 이 비용을 지금 중국도 미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우리가 떠맡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갖고 비핵화가 급진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묘하게도 북한이 그렇게 포탄을 쏴대다가 일주일째 조용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이 내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회적으로 경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발표했다는 얘기는 돈은 우리가 주고 북한 문제는 중국이 주도해서 해결하는 걸로, 대신 미국은 안 끼어드는 걸로 동아시아 외교 안보 체제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게 10분 동안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입니다. 지금 송 작가님이 한 10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역으로 하고 뭐 어쩌고 기자 발언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10분 안에 말로 이루어진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로 일어난 게 아니면 문서화해서 넘겨줬다는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 그랬대요.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하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며, 이건 시진핑이 말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이 얘기한 거고,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문제나 한반도 상황,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이 노컷뉴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하고 얘기해서 나온 거하고 이 중국 측하고 얘기해서 나온 게 다른데, 이 내용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담대한 구상을 누가 먼저 실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결국 청구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벌써부터 이제 결합을 해갖고 말로는 대만 문제 놓고 싸우는데 공군만 재개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중국한테 개방한다? 난 겁납니다. 이 지금 부동산 떨어지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 안 좋고 신용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돈들이 들어와 갖고 우리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또는 뭐 리츠를 비롯한 이 부실 채권 시장 안에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 버리면 사실 이거 헐값에 다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돈이 있는 이상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좀 드네요.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FTA 2차 협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미뤄왔거든요. 이 부분 아직 시기상조라고. 북한 미사일 오늘 쐈다는데요? 오늘? 네. 일주일 만에 쏜 거예요? 네, 8일 만에 미사일 발사.
이렇게 뉴스 하고 있을 때 쏘고 지랄이야.